우주에서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기 들어가면 되지? 자, 우주에서 원소가 생성이 된 과정이다. 자, 이 빅뱅이, 자,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역으로 추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역으로 이제 다시, 그러니까 펼쳐지니까, 퍼지니까, 다시 역으로 이렇게 뭉친다고 했을 때, 결국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의 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스케일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초거시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상상도 못한 거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그래, 하나의 점에서 생겼으니까 여기가 여기에서 됐어. 그럼 여기 펑펑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팽창이 되잖아. 그럼 여기 우주의 공간이면 우주의 바깥쪽 공간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바깥쪽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은 무한정이니까 이게 팽창되겠다가 아니라 그 공간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바깥쪽에 공간은 없는 거야. 그 우주 바깥쪽의 공간은 뭔데? 존재하는 거는 우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한 점이라고 하는데 그 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빅뱅이 시작된 한 점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알지? 자, 어쨌든 간에 초기에 빅뱅이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높은 상상도 못할 고온의 상태야. 압력도 굉장히 높고. 알지? 그러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자라는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입자가 없다가 팍 급격히 부피가 늘어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념을 꼭 기억할 것이 온도가 내려가면 입자 간의 인력이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반발력도 존재해. 반발력도 존재하지만 이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면은, 자, 바로 입자끼리 자,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입자 간의 인력을 우리가 만유인력, 중력이라고 얘기할 거야. 일반적으로 중력. 알지? 물론 이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4가지 힘이 있다고 그래. 하나는 중력. 제일 중요한 거야, 중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그 핵하고, 자, 전자 간의 전기력에 의해서, 그치? 핵이 만들어지듯이. 그 다음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간의 강력, 강한 힘. 강한 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플러스 간에 밀어내는 척력도 있고, 그러니까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척력도 있고, 양성자, 중성자가 잡아당긴 인력도 있고, 바로 이거. 그 다음에 양력. 다시 말해서 양성자 플러스지만은 반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긴 약한 인력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4가지 힘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우주를 구성하게 되는 가장 기본 4가지 힘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력, 전기력, 강력, 양력.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기본 입자라는 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본 입자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조심해야겠지. 우리가 화학에서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 입자는 뭐야? 원자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물질의 구성을 하는 최소 입자가 원자야. 왜 원자를 화학에서 원자로 하냐면은 그 원자가 모여서 물질의 성질을 이루게 되거든. 그러니까 화학은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원자가 화학에서의 최소 입자가 되는 거야. 화학에서의 최소 입자 원자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자라는 건 그냥 그 안에는 핵도 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결국은 기본 입자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만드는 최초의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양성자, 중성자.
자, 얘네들 만드는 최초의 입자를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 기본 입자는 크게 전자와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지? 그래서 전자와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전자는 쿼크보다는 질량이 훨씬 더 작아. 알지? 그리고 자, 이 전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띄고 있고 쿼크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래서 업 쿼크, 다운 쿼크, 그치? 그래서 중성자는 중따따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전자와 쿼크가 먼저 만들어져. 그래서 자, 우주가 펑 하고 만들어지면서 10의 마이너스 38초가 됐더니 자, 급격히 팽창하니까 공간이 커지니까 에너지는 보존된 상태에서 공간이 커지니까 단위 공간당,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줄어들고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급격히 바뀌어요. 그래서 쿼크와 전자들은 이런 입자가 생겼다. 하지만 빅뱅 때는 매우 고온 상태니까 입자라는 것이 굉장히 불려요. 왜냐면 굉장히 고우니까 입자 간에, 자, 여기 서로 어떤 뭉치려고 하는 힘 자체보다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게 더 크거든. 불안정한 거지. 자, 그러다가, 자, 10의 몇 승이냐, 이거? 마이너스 6승초가 되면서, 자, 기본 온도가 또 낮아지잖아. 그래서, 1000억 켈빈. 오. 상상도 못할 온도지. 근데 이 온도를 또 예측한 과학자들이 대단한 거야, 그치? 1000억 켈빈 온도로 낮아지면서 결국은 이 기본 입자, 특히 쿼크의 결합이야. 그래서, 중성자는 중따따업 3개 쿼크, 다운 쿼크 2개, 업 쿼크 1개. 그 다음에 양성자가 또 반대로 업다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쿼크는 전하를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예요.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상대적 전하량을 가져. 그러니까 이게 더하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되겠지. 그래서 한 개의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된다. 그럼 중성자는 다운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니까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중성자와 양성자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1대1의 비율로. 자,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이 중성자와 양성자를 봤을 때, 자, 실질적으로 그 한 개의 질량의 크기를 보면은, 중성자의 질량이 한 개의 양성자보다 약간 커. 아주 미묘하게 차이로. 알지?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커.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게 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만 기억해야 돼. 이거 기본 개념이야. 정보가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것은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지면 전화가 많이 인력이라는 것은 변화도 작을수록 자, 이것이 변화가 자꾸 안정해지는 거야. 그렇지?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만들어졌어. 1대1로 만들어졌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이때는 굉장히 고온 상태니까 매우 불안정한 거예요. 자,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 안정해지려면
자, 중성자고 양성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자,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그러면은 안정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야?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지. 그래야지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이 물질은,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이 줄어들어야, 자, 질량이 줄어들어야 얘가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질량이 감소해 안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얘네들 1대1의 비율로 존재했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렇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자, 여기에는 업코크와 다운코크가 같은 개수로 1대1의 비율로 존재할 거야. 근데 얘네들 3개씩 묶어가지고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질 거야. 그럼 3개씩 묶으려면은, 자, 거기에서 어떻게 돼? 업이든 다운이든 하나는 2개, 하나는 1개, 2개, 2대1의 비율로 똑같이 나눠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당시의 온도는 뭐, 1억, 1000억, 켈빈 온, 100억 켈빈 온도야.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하니까 얘는 계속 안정해지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그러면 결국은 입자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입자의 에너지를 자꾸 줄여나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과정과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과정이 있어. 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이 있고, 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과정을 봤을 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질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입자의 에너지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정해지는 쪽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질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입자들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건 안정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가다가 자, 점차 어떻게 돼? 이 양성자 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알겠네? 그래서 이 양성자 수의 비율이 자, 점점 증가를 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양성자가 결국 뭐다? 수소 원자핵이야. 그치?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수소 원자핵이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초는 외우지 마. 초까지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외워야 될 숫자는 138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고 자 3분 때와 38만 년 때 138 3 38 138 3 38 요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0몇 승초 10의 마이너스 6승초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왜냐면 그냥 얘는 굉장히 아주 초미시적인 시간이잖아. 그치? 뭐 아토세크 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 정도만 좀 기억하자는 거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서 이제 3분이 됐어. 그러면 3분이 되면 다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우주 공간 더 많이 팽창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이 팽창하니까 온도는 계속 낮아져. 그 온도가 낮아져서 어떻게 한다고? 입자 간의 인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3분이 딱 됐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핵융합을 일으켜서 중수소하고 헬륨 등의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아까 양성자가 뭐라고 그랬지? 양성자, 한 개 양성자가 수소라고 그랬잖아.
이거 원자 핵이잖아. 자, 우리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면 돼. 원래 이런 식으로 전자가 없으니까. 알지? 자, 여기 아래 첨자가 원자 번호, 위 첨자가 질량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한 거. 자, 요거야. 자, 요거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알지? 자,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 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얘는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내 척력이 강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붙어버렸지. 왜? 굉장히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온 상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핵융합이잖아. 자, 그래프 하나 그려줄게. 자, Y축이 결합 에너지야. 자, 그랬을 때 방출하는 결합 에너지야. 우리가 결합을 형성할 때는 안정해지니까 방출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줄게. 자, 여기가 수소, 헬륨. 그래서 쭉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쭉 가가지고 여기가 철, 여기가 우라늄. 그래서 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지. 자, 요 그래프 모양 잘 봐야 돼. 그러면 자, 여기는 쭉 뭐냐면은 자, 여기는 핵융합이야. 그치? 자, 핵융합이 일어나면 우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갈수록 커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안정해져. 그래서 핵융합은 수소로부터 어디까지 핵융합이 일어난다? 철까지. 다음, 자, 여기는 우라늄에서 철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자,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어. 그러니까 핵분열이 오히려 우라늄에서 철까지는 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가 뭐야? 철이야, 철.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안정하기. 그렇기 때문에 별에서,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 중에 별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무조건 철밖에 없어. 가장 무거운 금속은 철. 그 나머지는 뭐냐? 얘네들은 우주 별이 아니라 별이 폭발하면서 초신성이나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 자, 수소부터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지? 근데, 자, 그러니까 요 자체로는 안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철까지 핵융합 반응은 안정해지는 과정이야. 계속 결합하면서 핵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안정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 수소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이 서로 충돌을 해야 돼. 융합하려면 충돌해야 돼. 근데 그 충돌인데 둘 다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알겠니? 둘 다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충돌을 하기에는 그 충돌을 시키려면 그만큼의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바로 뭐냐면 고온, 온도. 그래서 우리 태양에서는, 자, 태양과 같은 질량의 별에서는 수소가, 자, 핵융합을 일으키려면은 얼마의 온도가 되느냐? 약 1500만 켈빈 온도. 헬륨이 핵융합하려면은 1억 도씨, 1억 켈빈 온도.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수소가 만들어졌어.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자, 밑에 거 지워도 될까? 요 그래프 잘 기억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우리 계속 저희 2학기 파트로 한번 나올 거고, 너희가 고2 때 올라가서 물리를 선택했을 때 이것도 나올 거야. 알지? 자.
그리고 나서 자,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겠지. 얘하고 얘가 자, 이렇게 충돌하면서 자, 삼중수소도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자, 얘가 충돌하면서 헬륨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이제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하고 요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약 3분이 되면은 자,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는 바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우주에는 수소 원자핵과 자, 헬륨 원자핵이 존재하겠네. 여기에 또 뭐가 같이 존재해요? 전자가 존재해요. 알겠지? 근데 이 전자가 요 원자핵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온도가 높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자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매우 커서 자, 원자핵이 잡아당긴 인력에 끌려가지 않아, 전기력에. 그래서 매우 커서 얘는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형태. 그러면 이때 우주 공간은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에다가 전자들이 막 랜덤하게 막 움직이면서 퍼져 있어. 그 때문에 요때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는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자, 불투명하다. 자, 여기에는 계속 온도들이 존재하니까 그 온도에서 뭐가 발생된다? 빛이 발생이 된다. 전자기파 빛이. 근데 불투명하니까 생각해봐라. 우리가 밤에 이거 실험할 수 있어. 그냥 우리 그 문구점 가면 레이저 포인트 있지. 레이저 포인트 하나 사가지고 컵에다가 물하고 유리컵에다가 물하고 우유를 넣어봐. 그러면 물은 투명한 거고 우유는 불투명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레이저를 쏴봐. 포인터로, 레이저 포인터 해가지고. 물은 그냥 빛이 통과합니다. 근데 우유는요? 빛이 잘 통과를 못해요. 왜? 우유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투명한 그 입자들에 의해서 빛이 부딪힌단 말이야.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 우유를 통과하는 빛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우주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빛이 우주 안에 요 공간 안에 이 당시 우주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갇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자, 요 빛이 갇혀 있다. 자, 그러다가 38만 년이 됐을 때, 그래서 138, 3, 38을 기억하라고 그랬어. 자, 138억 년에 우주가 탄생. 3분 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자, 그리고 38만 년이 됐을 때, 자, 온도가 3000켈빈, 3000켈빈이 딱 되는 순간, 이제 원자핵하고 전자 간의 전기력, 전기적인 인력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생겨서 전자가 원자핵하고 합쳐져서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온도가 낮아지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럼 전자의 에너지, 여기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 줄어드니까, 왜냐면 아무리 당겨도 얘가 움직이는 힘이 더 세면 안 끌려가잖아. 근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핵은 잡아당기고 있지. 계속 전자를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지쳤어. 힘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잡아당기니까 그래 끌려간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38만이 됐을 때 자,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전자가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중성 원자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진다. 투명한 우주. 그러니까 38만 년 전까지는 불투명해. 전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빛이 갇혀 있지만, 자, 이제 원자핵이 원자로 바뀌면서 전자들이 다 들어갔잖아? 그러면 우주 사이의 공간에는 원자들만 있지, 그 채워있는 전자들이 없어졌어? 그럼 이제 투명하게 된 거야. 그럼 투명한 우주가 되니까, 자, 3000켈빈이잖아. 그러면 3000켈빈의 빛이 어떻게 돼?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퍼져나가. 그래서 3000만 켈빈의 빛이 퍼져나가. 자, 이 퍼져나간 빛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알지? 이때 빠져나온 빛, 3000 켈빈 온도의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때 빠져나온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빛은 공간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펼쳐져 있는 빛은 이때 나온 빛이야. 이때 나오는 빛인데 요 빛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우주 온도 내려가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2.7 켈빈 온도. 굉장히 극저온이죠. 마이너스 260도씩. 그러니까 그게서 떨어져. 그러면 얘네들의 빛도 어떻게 돼? 그 온도에 맞춰서 파장이 길어지겠지. 파장이 길어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우주 공간에서의 빛은, 그러니까는 저기 뭐, 별에서 오는 빛 말고, 자, 이게 그 정도 파장이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잖아. 그치. 저기에서 말하는 눈에 안 보이는 빛. 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빛은, 별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데서 천체에서 오는 빛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도 온도가 있으면 온도가 있는 거야. 그 온도에 따른 빛 전달이 있는 그러니까 2.7 켈빈 온도에 해당하는 그 전자기파를 전체로 했단 말이야. 또 이 2.7 켈빈 온도의 전자기파는 어디에서?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요 빛이 온도가 내려갈 때 가성이 점점 줄어드는 온도 공간이 그리고 온도, 배경, 배경은 채우는 복사, 이게 바로 빛이라는 거죠. 이제 이제 자,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天体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를 관측했을 때 최대한 가장 관측할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 관측했을까? 여기 8만 년까지. 이 이전은 이 이전에는 이게 없잖아요. 원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빛은 없잖아요. 요때 빛이 이때 빠져나온 빛을 우리가 관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 초기에 38만 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지만 38만 년 이전에는 관측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입자는,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입자를, 제일 먼저 수소, 헬륨, 이 과정을 만들어지고 38만 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불투명한 우주, 이후에는 투명한 우주. 그래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이런 투명한 우주에서 처음에 나온 빛, 3000 켈빈 온도의 빛을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우주 공간 점점 넓어지고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배경 복사는 2.7 켈빈 온도, 약 3도 켈빈 온도에 자, 이 배경 복사를 관측하시면 1부터 기록이 높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또 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하냐면요. 자,
암호파하고 확률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뱅 우주론을 이정현 과학자들이 그냥 주장한 건 아니고, 자, 이거 이제 어떤 근거를 실험을 이제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 을 계산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빅뱅 우주 과학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아마 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빅뱅이 됐으니까 이때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빛이 우주를 전체 우주 공간에 의롭게 분포되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관측한 거지. 인공지능의 의미가 관측해다. 그래서 이 배경 복사를 관찰이 되면서 빅뱅 우주로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수소,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척후 세 개가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1대1의 비율로 초기에는 만들어졌어. 자, 그러다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양성자가 중성자로 다시 나면 질량이 오히려 커져버리니까 질량을 증가시키려면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는 자발적이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자발적이에요. 맞지?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게 자발적인 것이 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자발적이고 질량 작은 몸이 생물이 되려면 그 증가하는 질량을 어디서 얻어와야 돼? 주위의 에너지에서 얻어와야 돼.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흡수하는 과정 자체가 기사회적이죠. 흡수하는 과정 기사회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 쓰려면은 빛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빛을 쏘여줘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흡수하는 흡열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비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질량을 줄어드는 이 반응이 자발적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고 그때의 온도나 압력의 조건이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에 딱 부합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핵융합 그냥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인공태양 하잖아. 자, 태양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1500 켈빈 온도야. 근데 그 1500 켈빈 온도의 조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태양 중심에 압력의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주 높은 압력하고 그 온도에 의해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지구에서 인공태양 만들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수소 원자핵끼리 서로 충돌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은 플러스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충돌 자체가 그러니까 충돌을 시키면 얘네들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충돌 자체 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럼 이 충돌을 시키려고 하면 얘네들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소에서 수소 원자핵 만들고 그 원자핵끼리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서로 충돌을 시켜야 돼. 그럼 이때는 태양에서는 그 조건이 태양의 중심의 압력하고 1590, 1500 켈빈 온도의 조건이지만 지구는 압력이 태양의 중심 압력을 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무리 높은 압력을 만들어도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자, 우리가 이제 지구의 최대 압력, 버틸 수 있는 압력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벗어나면 난리 나죠.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로 만들 수 있는 압력에서 이제 온도를 높일 거예요. 또 문제는 1억 도시라는 온도를 만들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최첨단의 과학 기술이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서 1억 도시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뭐야? 얘를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 유지하는 기술이 되게 어려운 거야. 1억 도시까지는 이제 만들 수가 있겠어. 근데 그 1억 도시를 얼만큼 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거냐. 이게 처음에는 몇 초, 3초, 그러다가 이제 몇 초, 분단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같이 중국에서 우리는 너네들은 몇 프로 더 추가하고 같이 했는데 중국가 아직 안 보이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 중국은. 얼마 전에 중국 그거 있잖아. 스페이스X 따라 했다가 그거 있잖아. 그 발사체 그 회수하는 거 다시 오잖아. 그 실험 했다가 얘는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다가 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몇 대 몇으로 바뀌냐면요. 7대1의 개수비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잘 봐야 돼. 양성자와 중성자는 1대1의 개수비에서 어떻게 돼요? 7대1의 개수비로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지? 자, 요거 잘 봐야 된다. 자, 왜냐면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나오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건 일어나지 않아. 에너지를 흡수해서 질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자, 지금 우리가 계산이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됐지?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7대1이니까 14개니까 중성자는 2개가 되겠지. 그래서 14개 수소, 그러니까 양성자와 2개 중성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자,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이제 어떻게 돼? 헬륨이 되는 거야. 헬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헬륨이 딱 되면서 핵융합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양성자가 몇 개야? 12개가 되고, 자, 헬륨 원자핵은 1개가 되잖아요. 그 양성자 1개가 뭐가 돼요? 수소 원자핵이잖아요. 그래서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12대1의 개수비로 존재한다. 알지? 핵융합 반응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핵융합 반응. 그래서 몇 분 때? 3분 때. 핵융합 반응. 자, 그러면 자, 질량수가 질량이 얘는 다 1이니까 1이잖아. 그래서 얘는 자, 10이고요. 질량수가. 자, 헬륨은 질량수가 4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3대1에 무슨 비가 성립이 되니? 그렇지. 질량비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요 12대1의 개수비와 3대1의 질량비는 얘네들 그냥 그대로 전자 달라붙으면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되잖아. 그치? 근데 전체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무시를 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요 질량비하고 개수비, 12대1의 개수비와 3대1의 질량비는 자,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현재까지. 알겠지? 현재까지 유지가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잖아. 자,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빅뱅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두 가지를 예측을 해. 자, 하나는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빅뱅 됐어. 요런 과정에서 이제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수소 만들어지고 헬륨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아마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3대 1의 질량비가 나와. 그래서 이게 바로 요거하고 요 우주 배경 복사 요 두 개가 바로 뭐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수소와 헬륨의 3대 1의 질량비와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야.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대세가 됐지. 대세가 된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조금씩 변형돼서 이제 변형되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숫자는 뭘 외워야 되냐면 양성자, 중성자 1대1에서 7대1이야. 알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12개 한 개의 수소와 헬륨 12대1의 헬륨 자, 수소하고 헬륨 12대1의 개수비 그래서 3대1의 질량비 요거 되게 깔린다. 1대1, 7대1, 12대1, 3대1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초반에 숫자를 좀 외워야 돼. 138, 3분, 30, 그다음 뭐야? 38만 년.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에서 7대1. 알겠지? 그다음에 자 12대1의 개수비, 수소하고 헬륨. 그래서 3대1의 질량비. 요거는 꼭 외워놔라. 어쩔 수 없다. 이거 문제로 나오는데 섞어서 나오니까 되게 헷갈려.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구분해서 요거를 좀 외워놓자.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와. 우주 배경 복사. 자 38만 년이 됐을 때 자 우주의 온도는요 약 3000 켈빈 온도가 됩니다. 자 3000도 외워주면 좋겠죠.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 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1500만 켈빈 온도. 헬륨의 핵융합 반응 1억 켈빈. 자, 요것도 외워놓고 있어야 되니까 굳이 외워두면 좋긴 하지.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이제 중성의 원자가 되면서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어요. 자, 봐. 이게 지금 헬륨 원자이고 수소 원자이기인데 전자들이 막 이제 어떻게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랜덤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우주 공간을 얘네들이 채우니까 빛이 발생하더라도 이 빛은 전자들이 흡수를 하면서 전자들이 다 충돌하면서 흡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이 빠져나가지 못해. 불투명으로. 그래서 이때는 빛이 갇혀버리는 거야. 우주 공간 안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럼 이 갇혀버린 빛은 어쩔 수 없지. 갇혀버렸으니까 그러면 온도가 계속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빛은 결국 전자를 흡수하니까 결국 그 낮아진 온도의 빛이 계속 나오겠지. 낮아진 온도의 빛이 계속 나오겠지. 그러다가 이제 3000도씨, 3000켈빈 온도가 되니까 3000켈빈에 3000도씨 하면 안 돼. 왜냐면 1500에다가 273을 더해봤자 1500이니까 1500켈빈이나 1500도씨나 똑같지만 3000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3273도씨야. 그러니까 3000켈빈은 3273도씨가 되니까 그냥 3000켈빈이라고 정확히 써야 돼. 만약 3000도씨 이렇게 써버리면 탁 나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전자의 운동이 약해지니까 이 전자들은 원자에게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면서 전자들이 차지해 있던 이 불투명한 공간이 투명한 공간을 바뀌면서 자, 이때 온도에서 발생한 빛이 어떻게 돼요?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가 이제 어떻게 계속 팽창하면서 이 빛도 계속 같이 퍼져나간단 말이야. 알지? 이 빛도 같이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퍼져나간 이 빛도 그 온도의 파장에 해당하는 빛으로 계속 변하면서 퍼져나가고 있을 거야. 알지? 이때 퍼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한다. 알지? 자, 이때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자, 처음에는 3000켈빈 온도의 빛이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현재는 약 2.7 켈빈 온도, 자,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3 켈빈 온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알겠지? 3 켈빈 온도.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예측했잖아. 근데 관찰이 됐잖아.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3대 1의 질량비. 왜냐면 이거 다 예측했기 때문에 예측한 것들이 관찰이 되고 증명이 됐잖아. 그래서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자, 됐니? 자, 이제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왜 나오냐랄까? 이렇게 원자 핵이 우리가 그 핵주위를 단자들이 그냥 연명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 통합에서 그 과학했을 때, 이 껍질 안에 단자들이 보시고, 그러면은 핵은 플러스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로 있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지니까 에너지는 소비되지. 그리고 전자는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껍질을 우리가 K 껍질, L 껍질, 그 다음에 뭐 M, N, OP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는 K 껍질부터 먼저 채워지고 그게 L 껍질 8개, N 껍질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지잖아. 그렇다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약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니 요거를 이제 들뜬 상태가 된다고 해요. 들뜬 상태. 그 들뜬 상태 전자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불안정하잖아. 또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발적인 변화는 안정해지는 중이에요. 그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자, 이때는 에너지 분출하면서 흡수하고 방출한단 말이지. 근데 이때 이 방출할 때는 뭘로 방출한다? 전자부터. 이 전자부터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부터. 전기파와 자기파가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파 빛이야. 그래서 이 빛이 방출된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자, 어떻게 돼? 쫙 펼쳐지면서 자, 스펙트럼이 빛의 이제 그 빛의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파장별로 빛들이 쫙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알지? 스펙트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알지? 세 가지. 그래서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자,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 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이야. 태양. 그래서 태양인데 자, 태양에서는 모든 크기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파장의 빛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태양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이, 자, 람다가 파장이야. 모든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분광기를 통했을 때 그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야. 알지?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펼쳐지면서 나온다. 그러면 태양처럼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려면은 여기에는 있잖아. 어떻게 돼?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태양 같은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연속 스펙트럼이야.
맞지?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요거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죠. 선. 자, 뭐냐면 선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게 아니야. 모든 파장의 빛이 아니야. 알겠지? 자, 모든 파장의 빛이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온다는 거지. 그 특정 파장의 빛만 검출할 거야. 특정 파장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태양 같은 경우 그 안에 뭐 수소하고 헬륨이 대부분이지만 거기 핵융합 반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빛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연속적으로 빛이 나온다면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원소가 아니라 일부 원소들. 그래서 원소마다 핵의 인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핵의 인력이 달라. 왜냐면 양성자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핵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요 에너지 준위가 고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어떻게 돼?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이잖아.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원소마다 고유하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빛의 파장 또한 원소마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알겠니? 원소마다 고유한 거야. 그래서 원소마다 자, 고유하고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이 발생이 됐을 때 자, 이 선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 개수, 같은 위치라면은 굵기, 그리고 자, 가시광선 영역이면 빨주노초 파란 보니까 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의 색, 요 네 가지가 원소마다 고유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원소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지? 어떤 원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바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기에는 어떤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자, 같은 원소라도 하더라도 그 원소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그 같은 파장의 빛이 엄청나게 모이겠지. 그러면 그 파장에 해당하는 빛의 굵기가 선의 굵기가 조금 더 굵어질 거야. 그래서 이 굵기를 통해서도 뭐를 예측할 수 있다? 양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원소의 종류, 원소의 양을 예측할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지?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이제 방출이야, 방출. 이제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방출은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고온의 물체가 있어. 그럼 거기에는 굉장히 열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겠죠. 그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 자,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가 이런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그 방출된 빛이 배경, 여기는 이제 하얗지만 이게 반전이라서 검은색에 밝은색에 선이 찍힌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밝은색의 선이다. 밝은색의 방출선이 나온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치?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거야. 그 당연히 그 고온의 기체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마다 어떻게 돼? 다르겠지. 그 선에 얘네들 차이가 나겠지. 자, 가끔씩 별빛이 저온인 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경우에도 자, 이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해. 하지만 대부분은 고온에서 방출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고온에서는. 알지? 그래서 기억해. 방출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고온에서 방출된다. 고온에서 방출된다. 그러면 자,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어.
흡수 스펙트럼. 자, 별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치? 자, 어떤 빛이 나와. 알겠니? 자, 빛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천체에서 빛이 나와. 근데 이 빛이 요 천체에 여기를 대기라든가, 대기가 있을 거야. 자, 또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성운이 있을 거야. 성운. 성운. 알겠지? 그러면 대기를 통과하면서 이 대기에 구성하고 있는, 자, 대기에 구성하고 있는 여기 저온의 기체가 있을 거예요. 자, 또는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저온의 기체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요 빛이 가해졌을 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거나, 자, 대기에 있는 저온의 기체나 성운에 있는, 자,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을 때 얘네들이 얘를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해요.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는 것은 흡수하고 나머지가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배경이 검은데, 검은색의 배경이야. 자, 우리 검은색 배경을 한번 치워볼까? 야! 자, 이렇게 검은색의 배경이야. 흰색인데 검은색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검은색의 배경인데, 자, 여기에서 저온의 기체가 흡수한 흡수한, 맞나? 검은색의 배경이라 밝은색의 배경이 돼야지. 잠깐만. 이거 밝은색 배경이다, 흡수는. 알지? 자, 밝은색의 배경이야. 밝은색의 배경. 왜? 요 흡수한 나머지가 빠져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별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얘네들 연소 스펙트럼이잖아. 그러니까 밝은색의 연소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펼쳐질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안에, 자, A라는 기체가 있어. 자, 이 기체가 얘를 흡수를 해. 그러면 흡수하면은, 자, 흡수된 부분에서 요렇게 검은 선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요런 식으로 검은 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밝은색의 배경에, 자, 검은색의 선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 요 파장의 빛은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왜? 얘가 흡수했기 때문에. 알지? 얘가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검은색의 선을 뭐라 하냐면은, 아, 요 기체가 흡수한 흡수 스펙트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흡수 스펙트럼. 그러면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자,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결국은 요 저온의 기체에 있는 전자가 요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들떴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자, 여기 있는 기체가 요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들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달고 나머지는 흡수를 못했으니까. 왜냐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을 흡수하는 거야. 원소들은. 에너지 차이만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에너지 준위 차이 안 되니까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빠져나온 밝은색의 배경에 흡수한 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A 기체의 흡수 스펙트럼이야. 저온 상태. 근데 이번에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에 A 기체를 집어넣어주고 방정관에다가 아주 강한 전류를 흘려줘요. 그러면 요 A 기체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오겠죠. 선이 나오겠지. 그럼 이때는 검은색의 배경에 밝은 선이 찍힌단 말이야. 그치? 자, 얘가
방출 스펙트럼이고 얘가 흡수 스펙트럼이지. 그럼 똑같은 A 기체를 넣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우리가 스몰 a의 파장에 하면은 얘도 여기가 스몰 a가 되는 거야. 얘가 스몰 b의 파장이라면은 여기도 스몰 b의 파장이 되는 거야. 왜? 똑같은 A 기체를 통과하는 빛이 흡수돼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나 자, A 기체가 강한 전류를 흘려줘서 A 기체가 방출하는 빛이나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 준위에,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흡수한 거고요. 에너지 준위 차를, 똑같은 에너지 준위 차를 방출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동일한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보다 위치가 똑같아. 같은 원소라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같은 원소라면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 같다라는 거야. 왜? 에너지 준위 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는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해서 나머지 빛을 흡수하니까 검은색, 찍히지 않는 검은색이 나오고, 방출은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밝은색의 빛이 찍힌다는 얘기야. 선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보통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에서, 그 다음에 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에서. 그러니까 저온의 기체가 빛을 통과할 때, 저온의 기체에다가 빛이 통과할 때 그 빛의 에너지 준위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를 해서 찍히는 거고. 자, 고온의 기체는 이미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흡수했으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만을 방출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요 차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펙트럼. 그럼 스펙트럼을 통해서 자,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이제 원소의 종류가 되죠. 원소의 종류. 왜냐면 원소마다 자, 그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가 원소마다 고유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소에서는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다. 알겠지? 그리고 별과 은하와 같은 천체에서 관찰되는 흡수선, 방출선을 비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 질량비도 알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흡수선의 색이, 즉 굵기, 같은 위치에서 같은 파의 굵기를 비교하면 자,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봅시다. 백열등이나 태양은요,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세개의 띠.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만 지금 보는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만. 자, 수소는 지금 여기 하나, 두 군데 찍혔지. 헬륨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혔지. 나트륨, 자, 여기 노란색 파장에 찍혔고, 자, 칼슘, 주황색 파장이 찍혔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여기가, 보지 마. 얘네들은 지금 이제 요렇게 되는데, 자, 별 A하고 B가 있어. 지금 이거 우리가 반전시켰기 때문에 밝게 보이지만 실제 얘는 뭐야? 어두운 색이야. 검은색이야. 그럼 얘는 무슨 스펙트럼? 흡수가 되는 거야. 흡수. 그치? 그래서 요렇게 별 A의 흡수 스펙트럼을 봤어. 별 B의 흡수 스펙트럼을 봤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별 A에는 지금 수소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쭉 내렸더니 쭉 했더니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기 쭉 내렸더니 자, 여기 겹쳐지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별 A는 어떤 원소가 있는지. 자, 헬륨 저 여기 있고 헬륨 여기 딱 있고, 그치? 바로 근데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되고, 그러면 B에는 헬륨이 있어 없어? 헬륨의 요 위치가 여기 없잖아, 흡수는. 그러니까 B에는 헬륨이 없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별 A에는 어떤 원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B에도 어떤 원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런 것도 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별만 관찰하는 게 아니야. 별만 관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별도, 은하도 관찰하고, 별도 관찰하고, 블랙홀도 관찰하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성이야, 행성. 왜? 우리가 행성을 왜 관찰하냐? 나중에 우리 지구가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주를 해야 되거든. 지구에서 못 사니까, 우주 공간으로.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 뭐 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이제 탐사를 하잖아. 근데 솔직히 화성 같은 경우는, 그치, 우리가 가장 빨리 이주할 수 있는 곳은 태양계 내 행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성은 현재 지구와 다르니까, 자, 그거를 이제 지구의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테라포밍이라고 그래. 테라포밍. 알겠지? 그래서 당장은 이제 우리가 태양계 내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될 거고, 자, 길게 보면, 우리 태양계 바깥쪽 다른 별의 행성과 태양과 비슷한 행성을 찾는 거지.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나오잖아. 골디락스. 들어봤지? 자, 바로 이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태양에서 우리 지구에서 태양 빼고 가장 가까운 별이 뭐야? 프록시마 센타우리. 이제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자, 거기 우리 아바타의 배경이 거기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지구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이제 행성을 조사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탐사선을 보낼 수가 없거든. 그 결국 우리가 망원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측 기술을 이용해서 자, 관측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그 행성의, 자, 거리를 통해서 이제 골디락스존 아니고 온도나 대략 좀 알아. 그럼 이 행성에 물이 있는지, 자, 이 행성의 대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태양이 있어. 그럼 태양에서 이게 빛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지구에서 관측합니다. 그러면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별을, 자, 공전하는 골디락스 존의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행성들이 쭉 오다가, 자, 요 지점에 행성이 와요. 그러면 행성이 오면은 요 행성에 대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별에서 방출되는 빛을 이 행성의 대기가 흡수를 하면서 요 통과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뭐가 있을 거야?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성의 대기가 흡수했을 때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쓰지. 흡수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조사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막 나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랑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행성에는 산소가 있네. 뭐 물이 수증기가 있네. 물이 있네. 뭐 어떤 게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외계 행성을 탐사할 때, 관측할 때는 보통 스펙트럼을 많이 쓴다. 스펙트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요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행성이 외계 행성이 그 태양 앞을 가로막을 때 그 태양의 빛이 요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잖아. 그럼 통과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멀리서 오니까 이제 이게 흡수 스펙트럼 관찰이 될 거야.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요 대기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관찰 기술이 발달되면 얘가 몇 퍼센트 존재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거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들은 이미 많이 발견이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거기까지 가는 기술이 문제지. 가는 기술이 문제지. 아니,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데만 10만 년을, 빛의 속도 10만 년을 가야 돼.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 한 3만 년 떨어졌으니까 대략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2만 년을, 빛의 속도 2만 년을 가야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가 있어. 어려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그림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입니다. 자, 뭐예요? 여기 원자 핵이지. 그치? 자, 전자지. 얘 전자와 원자가 이루어져 있지. 얘는 이제 원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원자 핵이 되고, 자, 없다니까 얘는 뭐야? 양성자가 되고, 왜냐면 중따따니까. 중따따 하나만 외우고 있으라고. 중따따. 그러면 중따따가 아니까 없다니까 얘는 양성자가 되고, 얘가 바로 뭐야? 쿼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A는 전자다.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는 다가 아니라 라와 A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기본 입자. 그래서 기본 입자. 그리고 A하고 나 사이에는 정기적인 인력, 전기력. 그래서 네 가지 힘 얘기했잖아. 중력, 전기력, 강력, 양력. 우주 만드는 힘. 그리고 가가 생성이 됐을 때 빛은 물질과 분리가 됐다. 그치? 맑고 투명한 우주가 되니까. 자, 나는 원자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그냥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순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순서에 대한 문제들이 다 많이 나와. 그래서 자, 내가 그래서 몇 가지 숫자 외우라고 그랬잖아. 자, 여기까지가 몇 분이야? 3분. 여기가 38만 년. 3분, 38만 년.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요거지. 어디냐? 5번 보기. 가에서 다까지 걸린 시간은 다에서 라까지 걸린 시간보다 짧지. 3분하고 38만 년 어디 비벼? 그래, 맞아. 그치? 자, 입자한계 질량은 헬륨 원자에게 수소 원자에게 약 4배가 된다. 그쵸? 질량수로 따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일로 갈수록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자, 여기가 3000 켈빈 온도. 그치? 그래서, 자, 다시기가 나시기보다 계속 낮아지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복 빠져나간 것은 라가 아니라 라가 돼야지? 그래서 2번이 틀렸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숫자 외우라는 이유 알겠지? 대놓고 나와.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자, 양성자, 중성자는 어떻게 돼? 7대1. 아니요. 1대1에서 7대1이 돼요. 자, 수소하고 헬륨은요, 12대1의 개수비, 3대1의 질량비. 그치? 자, 요거. 그 숫자를 외워놔야 어쩔 수 없어. 자, 맞고. 자,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7대1이야? 아니죠? 12대1이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이고요. 그치? 질량비는 3대1이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워놓고 있어야 돼. 안 외우면 이거 헷갈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외워. 어쩔 수 없다. 자,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어두운 색이니까 흡수죠? 흡수 스펙트럼. 자, 검은 선의 개수가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의 자기수하고 같아. 그건 아니지. 원소마다 이게 선의 수가 다 다르니까. 그치? 자, 검은 선의 굵기가 다른 것은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자, 원소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 그 양과 질. 그치. 질량과 관련이 있다. 굵기는. 그래서 이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별 P의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을 알 수가 있지. 자, 굵기는 양이라고 그랬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